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제가 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살 안 찌고 사는 법입니다. 부제는 배고픔과 싸우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이고요. 저자는 존 맥두걸입니다.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또 의학 박사이면서 식이요법 관련 저서의 저자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책 말고도 이제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번역은 강신원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 2014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식이요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주된 주장은 다양한 만성 질환과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는 식물성 식단 중심의 식이요법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점들에 대해서 의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자가 식이요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10대 시절에 육류와 유제품 과다 섭취로 인해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시절에 중풍에 걸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저자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고, 결국 이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이런 장애까지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자신한테 일어났는지, 만성질환과 비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일하게 되면서 쌓인 경험과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지식들을 토대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저자의 그 마음이 결국 이 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체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은 더 현실감 있고 또 설득력 또한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살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텐데,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해보겠다. 당신은 배고픈 상태로는 절대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없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은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다이어트일 것이다. 그렇게 해도 살이 찌지 않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벌써 했을걸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걸 나도 안다. 굶어야 살을 뺀다는 실패한 다이어트의 나쁜 경험에 당신은 훈련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에 이 정도의 칼로리만 먹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런 계산법을 평생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주위를 돌아보라. 이 방법을 실천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원래의 식습관으로 되돌아왔다. 결국 그동안 힘들여 뺐던 살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살을 뺐는데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자주 먹어도 상관없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의학 상식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은 계속 빠진다.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얼굴이 활짝 피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실천한 수만의 경험자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나는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시중의 사기꾼이 아니다. 인간이 원래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를 오래 연구해 왔고, 그렇게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굶는다고 살이 빠질까? 요요 현상은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죄의식까지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배고픔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은 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단식이 끝난 후에는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식사를 시작할 경우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살이 찌게 되는 것이다. 음식이 부족할 때 우리 인간은 신진대사율을 낮게 떨어뜨려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신진대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칼로리를 훨씬 덜 소모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적게 먹을 때와 많이 먹을 때 서로 다르게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맞다.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러나 당신 몸의 신진대사율은 매우 느려질 것이고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점점 심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몸은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는 첫 번째보다 살 빠지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마다 살 빼기가 더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 당신의 몸이 기하 상태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한다.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 빼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것이 핵심이다. 살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지 않는다. 다이어트 후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은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해롭다. 몸의 변화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다. 굶어서 살을 빼더라도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지방을 통해서 몸무게를 불리게 된다. 결국 몸무게는 똑같은데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리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근육은 지방 조직에 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조직이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건강한 근육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반면에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한다.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방을 축적한다는 것은 미래에 살을 뺄 때 도움이 되는 바로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근육이 사라지는 만큼 더 살이 찌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을 수 없는 식욕이 문제라고 말한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자책한다. 맥두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나는 나의 프로그램을 내 이름을 따서 맥두걸 다이어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 제시하는 모든 내용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다. 영양학적으로도 신진대사에 최적이어서 폭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 맥두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시류에 편성하는 다이어트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다이어트도 아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한 달에 3에서 7kg 정도 살이 빠질 것이다. 당신이 고도 비만자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15kg 이상 빠지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몸무게가 서서히 빠지면서 육체적인 생명력도 느끼게 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자존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살을 더 빨리 더 쉽게 빼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프로그램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기 바란다. 물론 식이요법으로도 한 달에 3에서 5kg 정도는 빠진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최소한 13kg 뺄 것을 목표로 삼길 바란다. 다이어트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목표 체중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짓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당히 고지방 식품,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먼저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면 다시 살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나중에 일반인처럼 날씬해졌을 때는 간혹 그런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당신은 다시 원래 방식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아무 노력 없이 살은 저절로 빠질 것이다. 다이어트가 혼자서 굴러간다는 뜻이다. 평생 살 안 찌는 원칙. 이 프로그램의 식사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아니 어쩌면 인류가 원래 먹던 대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식단은 대부분 녹말 음식으로 구성된다. 주 메뉴는 아래와 같다. 현미, 통보리, 수수, 귀리와 같은 통곡물, 감자, 고구마, 암과 같은 뿌리식물, 도토리, 호두, 애호박, 호박과 같은 스쿼시류, 콩류, 콩, 완두콩, 렌틸콩, 황색과 청색 채소, 당근이나 양상추나 케일 등은 추가로 살을 빼는데 중요하다. 과일, 하루에 2가지 이하로 제한한다.
위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입니다. 모두가 고탄수화물이고 저지방 식품이면 말할 것도 없다. 이 프로그램은 따라하기가 아주 쉽다.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얼마나 먹든 상관이 없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일은 여기에 없다. 모든 동물성 식품을 없애라. 육류, 가금류, 생선, 해물, 계란, 우유, 버터, 요구르트, 치즈크림, 모든 동물성 식품을 치워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음식들은 모두 고지방 식품이다. 동물성 식품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고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백질 또한 위험할 정도로 많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과 관절염이다. 모든 종류의 기름을 없애라.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름은 모두 액체 상태의 지방이다. 기름 1g에 9칼로리가 있다. 지방은 몸의 혈관과 세포 조직을 막아서 순환을 방해하고 체중을 늘린다.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암, 심장병, 당뇨병, 담낭결석 등 질병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다. 모든 고지방 식품을 없애라. 고지방 식품에는 호두, 땅콩버터, 각종 씨앗,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콩가루로 만든 식품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많다. 당연히 지방 조직에 저절로 쌓인다. 포만감을 주는 탄수화물이 다른 식물성 식품보다 의외로 적다. 동물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 나와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으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보통 체중의 일반인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안 된다. 얼굴과 머리에 기름기가 많은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런 음식을 비롯해서 빵과 과자를 열심히 먹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밀가루 음식을 없애라. 곡물은 통곡물이 정답이다. 모든 종류의 빵, 쌀로 만든 떡, 베이글, 파스타, 프리첼, 크래크 등을 없애라. 덜 가공할수록 덜 정제할수록 살 빼기 좋은 식품이다. 통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음식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곡물의 속살이 내장에 쉽게 노출되어서 많은 영양분이 흡수된다. 이 때문에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급격하게 늘린다. 당연히 인슐린과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리하지 말고 신선한 것 그대로 먹어라.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더 빨리 빠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등은 언제나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또한 하루에 과일 2개 정도를 먹길 바란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설탕 종류를 절제하라. 백설탕, 황설탕, 과당, 꿀, 시럽 등과 같은 단순당도 살을 빼는데 방해되는 음식이다. 단순당은 2가지 방식으로 방해한다. 첫째, 칼로리가 많아서 몸의 지방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 둘째, 인슐린의 생산을 강하게 촉진한다.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설탕 사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1티스푼의 설탕에는 16칼로리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 정도의 작은 칼로리를 제거한다고 해서 체중 감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음식의 표면에 설탕을 약간 뿌려 먹는 정도는 허락한다.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어라. 시중에 범람하는 그릇된 통념과는 반대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많이 먹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대로 먹으면 문제없다. 배가 부르다면 세상에 어떤 음식을 갖다 주어도 당신은 식욕이 당기지 않을 것이다. 탄수화물이 많고 지방이 거의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고프면서도 일부러 신사나 숙녀인 척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풀을 뜯듯이 여러 번 먹어라. 야생의 사슴이나 말은 하루에 3끼만 먹는 법이 없다. 굳이 끼니를 생각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이 허락한 음식이라면 6번 이상 간식 먹듯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 빵이나 과자나 피자를 간식 먹듯이 하라는 말은 아니다. 소화할 시간을 남겨두라. 위와 장은 많이 먹어서 충분하니 그만 먹겠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을 잔뜩 먹어서 포만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음식이 소장에 도달해서 탄수화물이 혈관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서야 비로소 포만감이 생기고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사실 통곡물이나 야채나 과일은 꼭꼭 씹어 먹을 수밖에 없다. 육질이 거칠기 때문이다. 빵이나 백미나 과자는 입에 넣자마자 스르르 녹는다.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 씹어야만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을 먹으라는 말과 같다. 포만감은 위가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음식을 여러 번 씹어 먹으면 맛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된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도 여러 번 씹기 바란다. 밥상의 가짓수를 적게 하라. 밥상의 음식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된다.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 맛은 더 좋아지고 향은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손대지 않은 나머지 음식의 맛과 향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가짓수가 많은 음식은 한 가지를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먹는 습관을 바꾸어 몸과 마음의 완전한 변신을 시도하는 식생활 운동이다. 계속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 프로그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감옥에 갇혀서 주는 것만 먹는 답답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에 자유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진 후에 몸무게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이 프로그램에서 허락하는 좀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살이 찌지는 않는다. 빵, 베이글, 파스타, 크래커, 말린 과일, 주스 등을 약간씩 먹어도 좋다. 녹황색 채소를 좀 줄여도 되고 지방 성분이 약간 많은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약간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다가 살이 다시 찌려고 하면 맑고 산뜻한 음식으로 돌아오면 그뿐이다. 그 대신 약간의 운동을 행하길 바란다. 자주 운동하고 오래 운동하면 할수록 약간 사치스러운 음식은 더 허용될 수 있다. 음식은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안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모든 음식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잘 모른다. 음식은 감정에 변화를 주는데 그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다. 뇌는 음식 하나에도 금방 영향을 받는다. 땅과 바람과 물이 만들어준 과일 한 알만 먹어도 당신의 뇌 기능은 아주 빠르게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당신의 우울한 마음과 낮은 자존감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라는 말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변하지만 마음도 변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을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다. 녹말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세로토닌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분노와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단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또한 식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추천하는 녹말 음식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